한 기자, 연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그 걱정대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 4월 말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50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 말보다 4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토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이 2월이었는데 3월과 비교했을 때는 어땠는지 봤더니 3월 1조 6천억 원 늘었던 것보다 3배 불었고요. 지난해 9월 5조 6천억 원 기록했던 거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대출 종류를 보면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조 7천억 원 늘었고요. 신용대출 같은 이 기타 대출이 1조 원이 불었습니다. 2, 3월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1분기에 받은 이 상여금이 떨어질 시점이 4월쯤이죠. 그러면서 이 신용대출도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5월에도 여전히 늘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3월에 주택거래가 특히 많았기 때문에 주택거래를 하고 난 뒤에 2, 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5월 가계대출에도 많이 반영이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도입 전에 먼저 빚을 끌어다 쓸 가능성이 있어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방금 짚어준 내용은 은행권 대출이잖아요. 네. 같은 날에 금감원에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대출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을 보면 5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 증가폭인 7천억 원의 7배 넘는 수준입니다. 아까 은행권은 3배 늘었다고 했죠. 이 금융권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은행 4조 8천억 원으로 이 전체를 주도했고요. 이 금융권에서는 전달 9천억 원 줄었던 게 5천억 원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도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으니까 금리가 더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 또 이 5월 가정의 달이라 아무래도 돈 나갈 일 더 많죠. 이래저래 이번 달 가계대출 늘어날 요인이 많아 보여서 당국의 관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계대출 증가에도 한몫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상 이 대출 금리는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반면에 예금 금리는 이번에도 큰 폭으로 내렸다고요? 네, 국내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4대 은행을 체크해서 최고 금리 순으로 봤더니 이제는 3%대 예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수신상품 금리를 0.1에서 최대 0.3%포인트 인하했고요. 우리은행도 첫 거래 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의 경우 0.2%포인트 내렸는데 만기를 1년으로 봤을 때 우대금리를 받아봤자 2.8%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5대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기본금리는 1년 만기 기준 2.15%에서 2.65% 수준으로 1%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출금리와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 차는 평균 1.472%포인트로 8개월 연속 확대됐는데요. 최근 토제 해제 재지정 영향에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1년 만기 2% 중후반인 예금금리가 연말로 갈수록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또 은행들이 이때다 하면서 이 대출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면 예대금리 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오히려 2%대에서 3%로 올라온 예금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수신잔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금리는 내려가는 시기인데
4대 금융그룹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로 이번 1분기에 이자로만 1조 원을 벌어들였다고요? 예, 10조 원을 돌파를 10조 원, 했는데 예, 10조 원. 기준금리 내리는 분위기에 은행들이 아주 발빠르게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데 유독 예금금리만 빨랐죠. 네. 역시나 1분기 이자 장사로 낸 이익이 10조 6천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도 10조 원을 넘기긴 넘겼는데요. 이거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정확하게는 4대 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 10조 6,419억 원인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보다 2.3%, 2,4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금리를 보면 3.5%였는데 이번 1분기에는 2.75%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걸 반영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지 않고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는 반면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면서 예대금리 차를 키웠기 때문에 이자 이익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게 된 겁니다. 다른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삼성전자 올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인데요. 4대 금융지주가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 1.6배 많은 겁니다. 반면 4대 금융의 비이자 이익은 3조 2,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습니다. 이자 이익 은행별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요. KB금융이 2.9% 늘었고요. 하나와 우리금융이 각각 2.4%, 신한금융이 1.4% 늘었습니다. 1분기 만에 10조 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이자이익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1분기 당기 순이익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요? 네, 4대 금융지주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5조 원에 육박한데요.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뛰어넘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5조 원에 육박했던 이번 1분기 당기 순이익,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7천억 원 넘게 17%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이 KB금융이었는데요. 지난해 1분기보다 6,500억 원 넘게, 5억 원 넘게 무려 63% 가까이 증가하며 1조 7천억 원에 육박한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이렇게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건 은행의 이자 이익 말고도 이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데요. 은행들이 지난해 1분기 수천억 원대 손실 배상 비용을 이 실적에 반영한 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기자가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렸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올해 1분기 4대 금융 이 순이자 마진은 1.69%에서 2.01% 사이로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이 넷 인터레스트 마진, 이 앞글자를 따서 NIM이라고도 하는데요. 순이자 이익을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즉 운용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상승한 이유로는 저비용성 예금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또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하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많아지고 있는 영향으로 저원가성 예금,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4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연 2.58%에서 2.7% 사이에 형성돼 있는데요. 기준금리인 2.75%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은 1년 사이에 확 늘었습니다. 이 원화대출금이 64조 원 불면서 올해 1분기 1,291조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기업대출도 증가한 영향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박재현 기자 리포트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결국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집값이 또 상승할 수 있고 가계대출도 확 늘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영향으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큰 폭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 2천억 원 폭증했습니다. 3월에는 4천억 원 느는데 그쳤지만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자칫 4, 5월부터 가계대출 확대에 기름을 부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집값, 가계대출 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냐면 지난해 8월 금통위는 금리 인하 실기론 비판에도 역대 최장 기록인 1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당시 동결의 주요 배경은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물가 외환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한은이 이렇게 계속 우려를 할 만한 게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을 때 서울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근데 재지정한 지금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성동구가 0.23% 올라 지난주 0.2%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서초 강남이 0.16%, 송파가 0.08% 오르면서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초를 제외한 강남과 송파구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동작구도 0.16%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고요. 용산구와 양천구도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다만 중랑구는 0.02% 하락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노원은 지난주에 이어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또 상승 거래도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서울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그 상승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신축이 아니라 구축,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값도 요새 뛰고 있다고요? 네,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얼죽신 현상이 계속되지만 이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입지가 우수한 재건축 아파트, 얼죽재가 뜨고 있습니다. 즉 신축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천구와 강남군의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슈에도 불구하고 목동 신시가지 일대 청사진이 모두 공개되면서 총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에서 최고가 경신이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2개 단지에서도 지난달 최고가가 경신됐던 점을 감안하면 목동 일대 모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또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최고 49층 6천 채에 육박한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도 호가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구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보합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자치구별로 이 재건축 아파트값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한동안 집값 침체가 지속된 세종시도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힘입어 마이너스 0.07%였던 게 0.04%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종 아파트 하락세가 멈춘 것은 지난해 9월 넷째 주 보합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상승을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